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허브 16주 동안 부업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보통 수익 공개는 하지 않는데 이 딜리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영상이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첫째 주부터 16번째 주까지 1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16주 동안 약 4달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의 수입 여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1월에는 도어대시만 했었고요. 2월에는 우버이츠만 했었고 3, 4월에는 우버이츠를 위주로 도어대시와 그럽허브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나만 한 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 도어대시 어카운트가 1월 말에 디액티베이트 돼가지고요. 그래서 2월에 할 수 없이 다른 길을 찾다가 우버이츠를 신청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에게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럽허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보다도 테스트할 겸 이 앱은 어떤지 다른 두 가지 앱과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오더가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으로 제가 앱을 켜놓았던 시간도 적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럽허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제가 수입 위주로 제가 처한 환경 가운데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제가 딜리버리를 하면서 얻었던 다른 테크닉이나 노하우, 꿀팁 같은 거는 이미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버이츠 활용법에 대해서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어대시입니다. 1월 4일부터 이렇게 한 주씩 모아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는 수익이 없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갑자기 늘었던 거는 제가 프로모션으로 받은 750불이 있어서 이 주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3개를 합쳐서 정산할 때는 750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월과 4월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도어대시만 했었던 1월과 비교할 때 확실히 적은 금액을 벌었고요. 다음으로 그럽허브를 보겠습니다. 제가 앱에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은행에 찍힌 거를 직접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오더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특성상 그런진 모르겠지만 단가가 괜찮은 오더들이 좀 찍히긴 했는데 거리가 좀 멀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느낌상에는 그럽허브를 가입한 식당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메인으로 했던 우버이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처음 4일 동안은 제가 도어대시가 디액티베이트 되고 나서 우버이츠를 신청해서 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프로모션들도 잘 줘서 그래도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이 안 되는 날에는 뭐 월말이라 바쁠 때는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짬 내서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4월에는 아침에 시간 날 때도 했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군데를 다 합쳐보면요. 도어대시에서 3,060불 정도 벌었고요. 우버이츠에서 5,343불, 그리고 그럽허브에서 47불. 그래서 총 16주 동안 제가 벌었던 금액은 8,453불입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가 저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일주일 평균 528불 정도 벌었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았고요. 저의 어나더 인컴 소스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 EBITDA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이런 것들 다 빠지기 전에 earning이 EBITDA인데 마찬가지로 이 528불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세금도 나중에 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느끼진 못하지만 자동차의 감가상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운전하는 만큼 엑스트라 가스 비용들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수익이 100%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관심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이게 나에게 수지 타산이 맞는지 체크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실지 아니면 계속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되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풀타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유튜브도 가끔 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취미들이나 돈 버는 거와 상관없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딜리버리가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딜리버리가 어떤
사람의 유일한 인컴 소스다, 주 수입원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거나 비효율적인 오더를 받아서 할 가능성도 많고 압박을 느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순 없지만 저처럼 다른 수입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기에는 적절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놀면 뭐하니 라고 적었는데, 이건 저한테도 해당하고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해당될 수 있지만, 무언가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꼭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살면서 도전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늦기 전에 도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2년 전엔 유튜브가 됐었고, 올해 초에는 이렇게 도어대시 우버이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모두에게 다 옳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더 늦기 전에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예전만큼의, 즉 일주일 평균 520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식당 오픈도 많이 했고 점점 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식도 증가하고 회사들도 많이 출퇴근하고, 그러면 차량도 증가하고 교통체증도 증가하고, 그리고 외식이 많다는 거는 식당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식당도 다이닝 해서 먹는 사람들 먼저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배달 시간도 늘어나고, 또 요즘 기름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점점 더워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4월에는 아침을 좀 공략을 하는데요. 스타벅스 오더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도어대시에는 없고요. 아마 그룹업에도 없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가 많기 때문에 정말 멀리서 오더 안 하고 제 동네 기준으로는 한 1.5마일 안에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가깝고, 우버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베이스페이에서 거의 2배 이상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음식보다 커피가 좀 빨리 나오면서 효율이 높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느끼는 건 점심보다는, 어차피 점심에는 다시 일하러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전 같을 때 스타벅스 오더가 뜨면은 꽤 괜찮은 거리에 높은 가격으로 배달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한 수익이나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